김용남의 운명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는 관심이 없어요. 어쨌든 대통령과 크게 척지지 않는, 그러면서 당내에 이른바 반청 얘기하는 사람들, 김용 공천돼야 줘야 된다고 막 연판장 돌린 70명 이 사람들한테도 크게 욕안 먹는, 그러면서도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 보기에도 겉으로는 좀 불쾌할 수 있는데 저격수를 공천했기 때문에, 근데 민주당 지지층을 놓고 표를 갈라먹게 한다고 했을 때 해볼 만한 이런 후보를 공천한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정청래 묘수 찾기였다. 세 번째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조국 혁신당 대표가 이 말을 짚고 있네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공천이 무산됐죠. 민주당이 하남갑에 이광재 전 강원지사, 평택을에 김용남 전 의원, 그리고 안산갑에는 김남국 대변인을 전략 공천했습니다. 사실 뭐 김용 부원장 공천 하니 많이 하면서 민주당에서 막 70명 나서서 지지 선언하고 했는데 결국 공천 안 했어요. 김채국께서 보셨을 때는 이거 잘한 결정인가요? 민주당은 이번에 공천을 잘했어요. 아, 그래요? 네, 전체적으로 볼 때 네. 큰 잡음 없이, 뭐 공천이라는 건 잡음 없이 이루어지진 않아요. 항상 불만 있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렇긴 하지만 지금 호남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그냥 어차피 그 지역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 뽑지 않아요.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는 거고, 나머지 지역에서 큰 문제가 있었던 예를 들면 송영길 대표 같은 부분도 인천으로 정리가 된 됐고. 거고, 그 다음에 더 문제가 사실 김용 씨인데, 그렇죠. 김용 씨를 만약에 공천을 주게 되면 어마어마한 역풍이 불어 닥쳤을 거예요. 뭐 60명, 70명이 서명을 한 건 그냥 눈도장 찍기 위해서 이른바 권력 실세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 기록 것이고, 남겨놓기용이다. 그런 거고, 실제로는 그 사람들도 속으로는 제발 안 나와주길 바랬을 거예요. 아, 속으로는요? 네, 왜냐하면 선거가 바보가 아닌 다음에 김용 씨를 1심, 2심에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징역 1년, 2년도 아니고 5년입니다. 네. 그리고 그 재판이 무슨 검찰이 조작 기소 뭐라고 그러는데 그게 검찰 조작 기소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네. 그 재판이 몇 년 동안 진행되면서 수많은 그 증인들도 나왔었고 현장 검증도 했었고 최고의 변호사들이 나와서 변론을 했지만 1, 2심 다 5년 나온 거예요. 그랬죠. 근데 그런 사람을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 그런 사람을 공천을 줘? 그럼 무슨 뭐 유권자를 갖고 장난을 하는 겁니까? 해방 이후에 이런 적이 뭐 얼마나 언제 있습니까? 이게 조국 대표가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출마를 해서 당선되고 나서 벌어지는 일 아닙니까? 그랬죠. 그러고 나서 대법원에서 배지 띄고, 그 다음에 그분은 또 같은 회기 내에 다시 22대 국회의원으로 출마하고 있어요. 맞아요. 이것도 코미디거든요. 네. 이것도 유권자에 대한 우롱이에요. 국민에 대한 모독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지금 김용 씨도 똑같이 나오면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파장이 일단 부울경에서부터 막 퍼질 거예요. 전국 선거로. 일단 부울경이 왜 문제냐면 김경수 씨도 똑같은 경우 아닙니까? 그랬죠. 드루킹 관련해서 2년씩 실형 받고 나서 사면 받고 다시 출마. 사면 받고 다시 또 도지사로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것도 그렇지. 그러면 전재수 시장 후보 같은 경우는 좀 덮어두나 했는데 또 나올 거 아닙니까? 공소 취소와 관련해서 뭐 까르띠에 어떻게 됐어? 당신 보좌관은 지금 기소됐어. 증거인멸 혐의로. 근데 당신은 괜찮아? 김용은 뭐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다면 또 송영길 후보까지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은 저 같아도 그럴 거예요. 민주당은 무슨 민주당이나 진보 진영은 무슨 뭐 재판 안 받으면 못 가는 거냐? 유죄 판결 안 받는 사람은 안 되는 거야? 이렇게 공격받아서 상당 부분 타격을 입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자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공천을 잘했다. 저는 국민의힘이고 그렇죠. 민주당을 비판하는 입장이지만 적어도 저 부분은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럼 잘했네 라는 생각이 들고, 전체적으로 공천에 있어서도 뭐 균형이나 안배 이런 것들을 보면 뭐 그 나름대로는 잘한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자, 그런데 사실 박 의원님, 저희가 아까 초반에 사진으로도 준비했지만 조국 대표는 지금 좀 난감한 상황이에요. 사실 애초에 이제 평택으로 본인이 이제 딱 공천 선언을 먼저 해놓고 들어갔을 때 민주당이 내심 뭐 공천을 하지 않거나 내심 단일화를 할 만한 후보를 보내줄 걸로 기대를 했는데 오히려 조국 사태 때 자기를 정면으로 저격했던 한나라당, 자유한국당 출신 현재 국민의힘이죠. 그러니까 그분을 공천했단 말이죠. 어떤 면에서 민주당과 정청래 대표가 약간 이제 묘수를 찾은 거죠. 묘수를요? 왜냐하면 공천은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고. 네. 근데 이제 누구를 공천하느냐? 이를테면 민주당에서 정치를 오래 했던 이런 후보들은 하나같이 손사래를 쳤을 겁니다.
왜냐하면 안면이 바친다 그러잖아요. 네. 흔히. 그러니까 결국 조국 대표는 다른 당이긴 하지만 같은 진영 안에 있는 인물이고 얼마 전까지 합당 논의까지 했었던 그랬죠. 그런 당의 대표인데다가 문재인 정권 시절에 뭐 민정수석 조국 사태도 또 겪었고 그렇다 보니까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이광재 전 지사가 뭐 당장에 그거는 못 나간다. 내가 이겨도 이긴 게 아니다. 난 거기 못 나가겠다. 이러고 이제 하남으로 간 거잖아요. 근데 이제 김용남 의원은 그건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원래 그 시절에 민주당이 아니었고 그랬죠. 지난 대선의 확정 차원에서 이재명 영입된 대통령이 영입했고. 인사고 그렇다 보니까는 안면이 바치는 이런 부담은 없다. 그리고 조국 그 혁신당과의 단일화를 애초부터 염두에 뒀다면 더 약한 후보 지역에 이제 희망자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지금 민주당 역학 구도에서 정청래 대표가 욕을 먹게 돼 있어요. 아. 저거 조국 밀어주게 하는 거 아니냐 사실상. 오히려 공격 이 빌미가 된다. 비판을 듣기 십상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비판을 듣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아주 약한 후보는 아니면서 조국과 면이 부딪히지 않는 단일화 여부는 뭐 물음표긴 하지만 네. 경우에 따라서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그렇죠. 있고. 그러니까 사실 김용남의 운명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는 관심이 없어요. 일단 나는 공천했다. 그건 알아서 하고 네. 어쨌든 대통령과 크게 척지지 않는 그러면서 당내에 이른바 반청 얘기하는 사람들 김용 공천도 줘야 된다고 막 해놓고 연판장 돌린 70명 이 사람들한테도 크게 욕안 먹는 묘수를- 그러면서도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 보기에도 겉으로는 좀 불쾌할 수 있는데 네. 저격수를 공천했기 때문에 근데 민주당 지지층을 놓고 표를 갈라먹기 한다고 했을 때 해볼 만한 오히려 이런 후보를 공천한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정청래 묘수 찾기였다. 종합적으로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평택을에 출마한 후보자 5명을 사진을 이렇게 모아봤는데 너무 많아요. 왼쪽부터 지금 민주당 버라이어티합니다. 공천받은 김용남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 지형이 들어가 있어요. 전 의원 그리고 유이동 전 의원 이분은 또 유승민 계셔요 사실. 그리고 이제 조국 대표 그다음에 이제 진보당 여기에 또 황교안 전 네, 대표까지 그렇죠. 어떻게 보면 보수가 2명일 수도 있고 3명일 수도 있고 진보가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저기 보세요. 네. 조국, 김재현, 황교안 이 세 분 다 당 대표 그렇죠. 출신입니다. 아 중량감 있네요. 예, 그리고 황교안, 조국 법무부 장관 출신이에요. 아 둘 다 또 장관을 했네요. 김재현과 황교안 법무부 장관 때 해산시킨 통진당의 통진당 해산됐었죠. 대표입니다. 그런 거고 저쪽에 왼쪽으로 보면은 그 지금 이제 유이동 의원하고 그 다음에 김용남 의원은 사실은 같은 당 출신이에요. 아 맞아요. 그러다가 지금 같은 당 갈라섰어요. 출신뿐만 아니라 네. 2014년도 보궐선거로 국회 입사 동기예요. 둘 다. 아 그러네요. 그렇게 2014년 되죠. 거기다가 김용남 의원은 조국 그 저격수였죠. 저격수였죠. 저기가 보면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했는데 야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보관할 수가 있지? 뭐 우연히 모아진 거지만 하여간 인간관계의 끝장을 지금 그래서 근데- 저는 네. 전망을 해보자면 네. 단일화가 쉽지 않다. 쉽지 않죠. 네, 이 보수도 진보도 각각의 이유로. 아니 황교안 후보하고 어떻게 단일화를 해요? 그렇죠. 더군다나 유이동 의원이. 네. 그거는 플러스 알파가 되는 단일화가 아니에요. 황교안 후보가 접어주면 모르대요. 네. 그리고 황교안 후보는 지금 한 10%쯤 나오는데 갈수록 힘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엔 왜냐하면 그 10%는 황교안을 여전히 국민의힘으로 아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이제 그런 착시가 낳은 지지율이라고 보기 때문에 거긴 빠진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나 단일화는 안 될 거다. 그렇죠. 단일화 하는 게 도움도 안 될 거다. 민주당은요. 네. 그쪽은 좀 복잡해요. 네. 왜냐하면 이게 어느 쪽으로 확 기울으면 오히려 단일화가 쉬울 수가 있어요. 근데 안 기울고 오히려 오늘 아침에 여론조사 꽃에서 나온 지지율은 네. 김용남 의원이 1등, 아, 그래요? 유이동이 2등, 조국이 3등. 아. 김용남과 조국 사이에 무려 한 7% 정도 차이가 나요. 7, 8%. 뭐 그래도 오차범위에 비슷하게 걸쳐 있네요. 오차범위긴 한데 네. 이게 당의 힘이거든요. 네. 이게 우리 어제 저녁에 예상했던 네, 거잖아요. 이게 정당의 힘이에요. 아, 딱 그렇게 예상됐었나요, 원래? 그러면 이게 민주당 쪽에서 아니 뭐 굳이 해야 돼? 여기서? 굳이? 뭐 이런 얘기 다자구도로 가도 여당이니까 승산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가 나올 거고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속은 타는데 그래도 명색이 자칭 대권 주자의 그렇죠. 이 폼이 있지 네. 먼저 단일화하자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모양 빠진 일이죠. 모양 빠지게.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될 가능성이 있고 후보 등록 전에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후보 등록이 5월 14일이거든요. 그렇죠. 얼마 안 남았어요. 뭐 보름도 안 남았죠. 2주 이제. 정도 네. 남았어요. 그러니까 아니면 그냥 완주인데 완주로 가면 누구한테 유리하냐? 무조건 여당 후보한테 유리합니다. 여당 후보. 이게요 다자구도 됐을 때 네. 통상
인지도 제일 높고 그다음에 인물에 대한 선호가 제일 높은 사람으로 간다. 이게 이제 선거의 공식인데 그렇죠. 그거는 선거가 거기 한 군데 집중됐을 때 그래요. 지금 전국의 전국의 선거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구도가 지배하는 선거예요. 아유 여당이 뭐 이거거든요. 줄선거 네. 소위. 그래서 저는 가면 갈수록 조국혁신당 쪽이 초조해진다. 그런데 조국혁신당과 조국 대표가 기대하는 것은 진영 내부의 정치적 기동이에요. 네. 김어준, 유시민, 뭐 더 거슬러 올라가면 백낙청, 뭐 더 거슬러 올라가면 문재인 이런 분들이 조국을 살려야 된다는 얘기 나오지 않겠습니까? 나올 수밖에 없죠. 그거 기대하는 거죠, 뭐. 근데 이제 그런 거를 그냥 안면 몰수하고 모른 척 할 수 있는 백그라운드를 가진 게 김용남이다. 아,